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유도 전동기의 구조부터 좀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유도 전동기인데요. 참고적으로 유도 전동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상입니다. 삼상 교류 유도 전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회전자라고 하죠. 이 회전자의 부분이 두 개 다 좀 모습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는 슬롯 자체가 좀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외부에 지금 저항을 달아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지금 저항을 붙이기 위해서 이 슬립 링이라는 것도 구조가 달려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슬롯이 약간씩 삐뚤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대나무 바구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대나무 바구니 농자를 씁니다.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 그리고 외부에 지금 슬립릭을 통해서 가변 저항기를 이렇게 달아 놓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유도 전동기를 권선형 유도 전동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의 이런 형태의 유도 전동기가 있구나를 좀 보시고 우리 원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도 전동기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직전까지 동기기까지만 생각하시더라도 자속을 발생시키는 건 계자, 그죠? 전기를 유도하는 건 전기자 이렇게 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구분해서 봤었는데 유도 전동기는요, 계자가 없습니다. 전기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자가 있고요, 고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왜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원리를 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전 원리는요, 아라고 원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원판이 보이실 거예요. 이 원판은 동판입니다. 구리판이고요. 구리는 반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자화가 돼서 자석에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동판을 둘러싸고 지금 말굽 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말굽 자석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원판 주위를 돌리면 이 원판이 따라 돌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유도 전동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굽 자석을 고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판을 회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고정자가 움직였는데 얘가 왜 고정자인가요? 고정자는요, 구조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자속 자체가 회전하는 자속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기, 전동기 했을 때 우리가 동기, 전동기, 전기자 고정돼 있죠. 거기에다가 삼상 교류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쵸? 회전하는 자기장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계자가 물려서 같이 돌아갔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정자의 삼상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회전하는 자기장, 마치 누구처럼? 말굽자석처럼. 그래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회전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동판을 움직일 수 있는지도 볼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N극에서 S극으로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통과가 되고 있고요. 이 동판을 쇄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굽자석의 이런 움직임은 동판의 입장에서는 동판을 어느 움직임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스가 나란하게 있을 때 옆에 버스가 움직이면 우리 버스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판의 움직임은 뒤로 갑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속은요? 자속은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우리 자속 밀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속의 변화량이 생겨요. 회전하는 속도만큼. 그럼 반드시 뭐가 발생해? 기전력이 발생해. 자속의 변화량만큼 기전력이 발생하는 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움직임의 방향, 자속 밀도, 발생하는 기전력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검지는 위에서 아래로, 엄지는 안으로. 왜냐하면 뒤로 빠지는 형태니까. 그러면 기전력은요, 요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전력이 발생하고요. 이 기전력만큼 뭐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안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자속은 밑으로, 이번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겨요. 이 자속과 주자속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회전력이 생겨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FBI로 외우셨단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대입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두 번째, 검지손가락이 자속 방향이고요. I가 세 번째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여기, 다시 말해서 어떤 움직이려는 회전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돼? 말굽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회전력이 존재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회전력이라 하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원판에 유도된 기전력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판에 유도된 기전력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얘죠. 고정된, 고정자에서 나오는 자속의 변화량 때문에 나타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굽 자석의 속도, 다시 말해서 이 자속의 변화량의 속도와 이 동판의 회전 속도가 똑같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기전력이 유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요? 속도의 차이만큼의 자속의 변화량이 생긴 건데 둘이 똑같이 돌아버리면 멈춰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량이 없다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굽 자석의 속도와 원판 속도는 서로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속도 차가 반드시 발생을 해야 원판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 못 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어쩐다고요? 네. 말굽자석, 다시 말해서 고정자 속도하고요. 이 회전자 속도는 서로 속도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좀 더 빠르다? 고정자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고정자는 멈춰있고 고정자 내부에서 생기는 자속, 회전하는 자기장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옵니다. 2번, 회전 자기장의 발생. 고정자 권선이요. 평형 3상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교류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고정자 내부에서는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회전 자기장의 속도, 우리는 이걸 무슨 속도라고 해요? 주파수가 한번 인가가 되고 그 주파수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속도,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P분의 120F. 이제는 좀 지겨워질 법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정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속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 하면 지금 기억 속에 남는 건 딱 하나 있죠. 뭐? 속도차. 그렇죠. 우리는 그 속도차를 슬립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슬립은요,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미끄덩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립만큼 미끄덩거리다, 회전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보시면 우리가 동기 속도가 고정자의 속도였습니다. 고정자에서 나오는 회전 자기장의 속도 마이너스. 자, 이 N도 회전 속도인데요. 얘는 회전자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속도죠. 회전자 속도 사이에는 반드시 얼만큼의 일정량의 속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속도 차를요. 누구 기준? 바뀌지 않는 속도, 동기 속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속도 차가 있는지를 나타낸 게 바로 슬립이에요. 그래서 슬립이 2%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동기 속도가 100이고요. 슬립이 2%래요. 그럼 이 둘의 속도 차이는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80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립을 그러면 공식화시켜서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는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슬립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 그리고 나는 퍼센트지로 나타내겠다.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슬립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원래 돌고 있던 그
방향으로 정회전 시 슬립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슬립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거야. 멈춰 있을 때. 이걸 우리는 회전자 정지 시 혹은 기동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동 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회전자 속도가 0이면 슬립이 얼마가 나와요? 1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고정자에서 나오는 회전 자기장의 속도, 말굽자석의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속도 차는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멈춰 있다는 걸 알겠죠? 정확하게 100%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회전자 속도가 가장 빠를 때 속도가 언제겠어요? 이때겠죠. 동기 속도하고 똑같을 때. 그건 근데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회전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일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부하가 없을 때 가볍죠. 무진장 빨리 돌 거야. 그래서 무부하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무부하시 슬립은 얼마예요? 얘도 똑같으니까 여기 0 나오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 사이에는 속도차가 0%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회전 시 슬립은 항상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역회전 시 슬립이 나오는데, 자, 역회전 시는 회전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슬립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은 종국엔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얘가 정지에 있대요. 회전자 정지 시 슬립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자, 가장 빠를 때 무부하 시 슬립 얼마 나와요? 똑같으니까. 여기가 ns라 그러면 ns분의 2ns니까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회전 시 슬립은 1에서 2 사이가 나온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동기 전동기는요, 요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리식이잖아요. 항상 고정자에서 나오는 회전 자기장 속도와 회전 속도 차이에는 항상 이만큼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슬립이라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회전자, 우리가 쓰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달아도 선풍기 코드 꼽죠. 그쵸? 삼상교류 전원이 인가가 되면 회전하면서 나오잖아. 그쵸? 회전자가 돌죠? 그게 바로 프로펠러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때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대로 그냥 n으로 공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 어떻게 나와? 회전 속도는 1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슬립이 커져. 슬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속도는 더 낮아진다. 이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우리가 꼭 암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유도 전동기도요. 하나의 회로, 전기 회로,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 등가 회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변압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결국에 1차 권선, 회전자 권선의 고정자를 1차 측, 회전자를 2차 측으로 두면 이거는 유도되는 원리는 변압기와 똑같으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 1차 측? 1차 측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 측. 우리는 2차 측만 고정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회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그려볼까요? 고정자가 있고요. 여기 안에 회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축이라고 하면, 기계적 축이라고 하면 따라 돌 건데 우리는 얘를 이 등가 회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고정자에서 회전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 뭐가 발생해? 기전력이 발생해. 기전력이 발생했네요. 그쵸? 근데 여기도 뭐가 잔뜩 감겨져 있어요? 권선이 잔뜩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선 리액턴스 그리고 권선 저항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2차 측에 전류가 도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정지시 유도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는요. 변압기랑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가 똑같죠. 뭐 때문에? 자속의 변화량 때문에. 우리 그래서 변압기에서 기전력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는 4.44의 폰이다. 이래 놓고 또 4.44의 FNBA다. 미국 농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KW1, KW2는 그냥 권선을 어떻게 감았느냐에 따라서 유도기전력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라서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보면 뭐야? 4.44 곱하기 주파수에 비례하고 자속에 비례하고 권수에 비례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2차 측은 2차 측 주파수에 비례해서, 그쵸? 2차 측 권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자, 고정자가 있습니다. 고정자가 있고요. 회전자가 있어요. 회전자의 속도는 0이고요. 그러면 고정자에서 나오는 회전하는 자기장, 이 자속만큼 여기 뭐가 쇄교가 돼요? 100% 다 쇄교가 되겠죠. 얘가 멈춰 있으면 속도 차가 없어. 슬립이 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전원 주파수가 그대로 2차 측에도 나오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대로 다 쇄교해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요. 근데 자, 얘가 뭐 하게 되면? 회전하게 되면 이제 슬립이 생겨요. 그래서 2차 측 슬립이 생겼을 때 주파수라고. 자, 이때는 얘가 정지시죠? 정지시 주파수하고 회전시 주파수하고 똑같을 리가 없다.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그 차이는 얼만큼이다? 바로 슬립만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기전력도 마찬가지겠죠. 기전력도 멈춰 있을 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기전력과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기전력이 같을 리가 없다. 얼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슬립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자, 결론 어떻게 낼 거냐면 운전시죠. 운전시와 정지시의 차이는 항상 누구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슬립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시 보면은요. F1, F2 달라질 게 없어. 정지시니까 똑같잖아.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페이지 보세요.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어. 움직였다라는 건 뭐가 생긴다는 거야? 슬립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죠. 아, 슬립만큼의 차이가 있겠구나. 자, 보실까요? 자, 2차 측에 정지시에는 F2지만 운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SF1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F1은 정지시 2차 측 주파수와 같은 거니까 얘가 운전하게 되면 슬립만큼 정지시 주파수, 이건 또 뭐랑 똑같아? 슬립만큼 1차 측 전원 주파수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당구장 표시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운전하게 되면 항상 정지시와 운전시에는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슬립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럼 여기서 잠깐 예제 문제 하나 내보면은요. 제가 전원 1차 측에 전원 주파수를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인 60Hz를 넣어줬어. 이게 간다고 봐봐요. 근데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회전하기 시작해서 슬립이 예를 들면은 3%가 됐다는 거야. 불의 속도 차가 3% 났대요. 그럼 이때 운전 시 회전자 주파수는 몇 헤르츠야? 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정지시가 전원 주파수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항상 운전시하고 얼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슬립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1.8Hz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운전시와 정지시는 항상 얼만큼의 차이다? 슬립만큼의 차이다. 여기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 문제를 먼저 가서 좀 풀어볼게요. 내용이 자꾸 쌓이는 것보다 문제로 좀 해결을 해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뒤 페이지 우리 단원 기출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입니다. 기출 문제로 연습하기예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이라고 말하죠. 자, 봤더니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는 감소하죠. 왜요?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는 얘가 0일 때, 회전자 속도가 0일 때 100% 다 관통할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관통하는 자속량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맞고요.
자,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이 증가하나요? 슬립이 증가한다는 건 속도차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건데 속도가 증가하는데 속도차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슬립은 감소합니다. 식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회전 속도는 1-s 곱하기 동기 속도이기 때문에요. 슬립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 감소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슬립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3번. 부하를 회전시키려면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 이하로 회전되어야 된다. 맞죠? 이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이러면 유도 기전력이 유기되지 않아서 회전력이 생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맞고요. 자, 삼산교류 전압을 고정자에 공급하면 뭐가 생긴다? 회전자기장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2번.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 이거는요. 사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자, 동기 전동기라는 녀석은 한 번에 이 회전하는 자기장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그래서 딸깍딸깍 하고 만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동 토크가 빵이다. 단점이죠. 그래서 얘를 빨리 돌려줘. 누굴 통해서? 유도 전동기를 통해서. 원래 누구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동기 속도보다 살짝 더 빠르게.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떼어내더라도 관성으로 살짝 느려지게 되면 그때 잘 결합해서 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려면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딱 2극만 작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동기 전동기 극수가 10극이니까 유도 전동기 극수는 2극 적은 8극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3번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거 문제로서 보고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고 먹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농형 회전자라고 했던 게 아까 이 회전자가 슬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서 마치 대나무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크롤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롤링 현상.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삐뚤어진 홈을 써요. 삐뚤어진 홈을 또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구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 4번. 권선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권선법 지금까지 쭉 봤었잖아요.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긴 했지만 자, 항상 표면에만 감아요. 표면에만 감는 거. 고자를 썼죠? 그래서 고상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 손으로 끝까지 감아요. 회로권이라는 말을 썼고요. 슬롯 하나에 2개 이상의 도체를 집어넣어봐요. 2층권. 그리고 중권 사용할 거고 단절권, 고조파 유입을 막죠. 그 다음에 분포권을 사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자, 고정자 권선은 단층 아니죠. 파권도 잘 안 쓰죠. 중권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층권에 중권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 3, 4는 읽으면서 우리 체크하면서 갈게요. 고정자 권선은 삼상 권선이 당연히 쓰이겠죠. 삼상교류 전압이 들어오니까. 소형 전동기는 보통 4극이고요. 홈, 슬롯의 개수는 24개에서 36개가 일반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 ns, 회전 속도 n일 때 슬립, 우리 슬립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어요? ns분의 ns-n 그리고 퍼센트지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1200이고요. 회전수가 1176일 때 슬립을 물어봅니다. 자, 슬립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 이거 하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면 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의 속도 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6번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7번 볼게요. 7번 50Hz라는 전원 주파수를 넣고 6극이고 삼상유도 전동기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955래요. 자, 전부하니까 그냥 회전 속도 95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부하일 때가 바로 동기 속도가 될 건데 동기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죠? 그때 슬립이 얼마야? 슬립은 ns분의
ns-n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ns도 모르는데요?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문제에서요, 주파수와 극수를 줬다? 이거 무조건 뭘 준 것과 같다? 동기속도 준 것과 같다. 왜요?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6급짜리에 50을 주게 되면 얼마 나와요? 1000 나오잖아요. 얘가 1000이고요. 얘는 얼마였어? 955였어. 1000분의 1000-955니까 슬립은 몇 퍼센트 나와요? 4.5%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8번. 슬립이 1이다 라는 거의 밑줄이죠. 슬립이 1일 때는 둘의 속도 차가 100%. 다시 말해서 회전 속도가 빵일 때다. 그러므로 유도 전동기가 정지 상태일 때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전 속도는 유도 전동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으로 쓰는 속도야. 그래서 슬립이 1이라는 건 유도 전동기가 정지 상태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자, 3상 유도 전동기 역회전 시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정회전 시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랬습니다. 자, 10번. 무부하 상태 시. 자, 무부하 상태 시는 NS와 회전자 속도, 유도 전동기 속도가 같을 때를 말해. 그러면 슬립은 속도차 1도 안 나죠? 똑같으니까 빵!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문제도 볼게요. 사극의 60Hz. 요거 동기 속도구만. 그쵸? 동기 속도는 4분의 120F니까 1800rpm이 나올 거고요. 그때 슬립이 5%래요. 그럼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냐? 자, 회전수 공식이 있었습니다. 1-S 곱하기 NS. 1-0.05 곱하기 1800 하면은 얼마? 1710 나올 거예요. 정답은 2번이다. 자, 12번 볼까요? 주파수가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있어 슬립은 3%, 회전수 1164로 회전하고 있을 때 극수는. 자, 한번 우리 회전수를 줬으니까 회전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요렇게 쓸 수 있죠. 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극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극수를 알고 싶으면 누구랑? 요 회전 속도랑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P는요. N분의 1-S 곱하기 120F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1164분의 1-0.03 곱하기 120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넣고 두드려 보면은요. P는 6극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까지 풀면 우리가 오늘 방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를 모두 다 하는 건데요. 우리 일단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슬립이 0.05래요. 5%라는 뜻이죠. 주파수가 60인 유도 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자, 일단 슬립이 꼈다는 건 회전자가 회전 중이라는 뜻이고 전원 주파수와 회전자 주파수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죠. 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 회전자 주파수는 안 움직였을 때랑 슬립만큼 차이가 나고 안 움직였을 때 주파수는 전원 주파수와 같으니까 요렇게 계산한 것도 똑같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0.05 곱하기 60 하면 얼마예요? 3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3Hz. 요거 뭐예요? 운전시와 정지시는 슬립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요. 유도 전동기의 구조, 원리, 그리고 그 원리가 되는 식이 있었죠. 항상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 사이에는 슬립만큼의 속도 차이가 있다를 통해서 회전자 속도까지 계산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는 당연히 내용 정리 다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완벽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